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풍경 어딘지 짐작이 가시나요? 2025년 1월 미국 뉴저지의 한 거대한 자동차 야적장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들이 늘어서 있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은 이 차들, 폐차 대기 물량이 아니에요. 모두 갓 출고된 최신형 전기차, 그러니까 신차입니다. 제네시스 GB60, 포드 머스탱 마하2. 불과 1년 전만 해도 없어서 못 팔던 차들이 길게는 200일 넘게 주인을 못 찾고 있어요. 현장 딜러들은 거의 절규에 가깝게 메일을 보낸다고 하죠. 제발 전기차 좀 그만 보내라. 더 이상 세워둘 땅도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요. 지구 반대편 서울 여의도에서는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본사 말이죠. 이 풍경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모두가 망해간다고 아우성치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오히려 사상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빵빵 터뜨리고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르노랑 59만 대 분량 계약하고 또 잠시 후에는 테슬라로 추정되는 고객사랑 무려 6조 원이 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전기차가 안 팔려서 공포의 캐즘이라는 단어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는데 LG는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초대형 베팅을 하는 걸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승부수로 들고 나온 무기가 그동안 자존심처럼 여기던 프리미엄 NCM 배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중국산 싸구려 기술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LFP 배터리, 바로 이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은 단순한 기업 분석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왜 파랗게 질려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이 어떤 벼랑 끝 현실에 내몰렸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LG가 왜 그 자존심이던 NCM을 잠시 접어두고 LFP에 목숨을 걸었는지 알려면 먼저 이 숫자 하나를 머릿속에 딱 박아두셔야 합니다. 바로 56달러입니다. 56달러요? 네, 이 숫자가 바로 LG의 결단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실체거든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중국 CATL 같은 업체들이 만드는 LFP 배터리의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56달러 선까지 폭락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100달러가 넘었는데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와, 56달러.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우리가 K배터리의 상징처럼 자랑하던 고성능 NCM 배터리는 여전히 100달러가 넘잖아요. 훌쩍 넘죠. 그럼 완성차 업체, 예를 들어 GM이나 포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차에 싣는데 중국산 LFP를 쓰면 원가가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경기는 어렵고 고금리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행거리 조금 짧아도 1,000만 원 더 싼 차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러니 GM의 CEO가 LG 본사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 배터리 성능 좋은 건 잘 압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중국 CATL 가격 맞춰줄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우리 거래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생산 라인 전체를 경쟁사로 넘기겠다는 엄청난 압박인 거죠. 그 압박이 단순한 위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드는 실제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을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했고요. 그 충격은 고스란히 LG에 전해졌죠. 한때 100%를 돌리던 공장 가동률이 2023년에 70%대로 떨어지더니 2025년에는 50%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 절반이 그냥 멈춰섰다는 뜻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LG가 꺼내든 생존 카드가 바로 파우치형 LFP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네요. LFP가 결국 가격의 핵심이라면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중국의 각형 LFP를 따라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LG가 굳이 기술적으로 더 까다롭다는 파우치형을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론적으로 LG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만드는 LFP는 대부분 무겁고 둔탁한 금속캡 모양의 각형이지만 LG의 파우치형은 얇은 주머니 형태라 훨씬 가볍고 설계 자유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LG는 우리 파우치 LFP는 중국산 각형보다 에너지 밀도가 20% 더 높다. 이렇게 자신하는 겁니다. 즉, 같은 LFP라도 우리 기술로 만들면 차가 더 가벼워지고 더 멀리 간다는 거죠. 기술적 우위로 가격 격차를 좀 상쇄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적 우위만으로 56달러라는 가격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LG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미 감가상각 다 끝난 중국 공장에서 문자 그대로 찍어내듯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가격으로 이길 순 없어요. 그런데도 르노와 테슬라가 왜 중국이 아닌 LG의 손을 잡았을까? 진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미국의 몽둥이, 바로 지정학적 변수 때문입니다. 미국의 농둥이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파산 신청한 미국 배터리 시스템 업체 파워인 사례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회사는 값싼 중국산 LFP 셀을 수입해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아주 잘 나가던 기업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ESS는 그냥 배터리 모음이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소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공급하고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을 뒷받침하는 말 그대로 국가 전력망의 심장 같은 존재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바로 이 심장을 중국이 장악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중국산 배터리에 관세 폭탄을 때리니까 파워인의 원가가 급등했고 결국 파산하고 만 거죠. 그 사건 하나가 시장 전체에 엄청난 신호를 보냈겠군요. 중국산 쓰다간 큰일 난다. 정확합니다. 시장에 던져진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중국산 싼 거 쓰다가 관세 맞고 한순간에 망할래. 아니면 돈 좀 더 주더라도 정치적으로 안전한 한국산 쓸래. 바로 이 지점에서 LG는 비중국산 LFP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점적인 틈새 시장을 발견한 겁니다. 중국을 쓸 수 없는 미국 땅에서 유일하게 LFP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런 배짱 플레이가 가능해진 거죠. 그 전략이 굉장히 영리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는데요. 미국의 정치적인 변수 하나에 회사의 명운을 거는 셈인데 만약 다음 행정부에서 대중국 관세 정책을 촉궁이라도 완화하면 LG의 유일한 무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LG의 LFP 제조 원가는 여전히 중국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양산 초기의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제품 비율을 빨게 잡지 못하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마진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치킨 게임이랑 비슷해요. 일단 점유율 잡으려고 출혈 경쟁하다가 자금력 약한 기업부터 쓰러져 나가는 거죠. 실제로 그 위험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미국 IRA 보조금 AMPC를 제외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보조금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떼는 순간 LG의 LFP 사업이 과연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저희가 들여다본 위태로운 현실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히 LG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글로벌 경제에는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덮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계속 얘기한 전기차 캐즘의 장기화. 둘째는 트럼프 리스크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셋째는 역설적이게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폭발입니다. 이 세 파도가 LG라는 배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파도, 캐즘부터 짚어보죠.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결국 전기차 시대는 온다고 말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당장 차가 안 팔리니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주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고요. LG 입장에서는 비싼 NCM 라인을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LFP 라인으로 개조해서라도 공장을 돌려야 하는 거죠. 이건 성장을 위한 화려한 선택이라기보다 고정비 지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방향성이 됐어요. 특히 미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전력망, 즉 ESS를 중국산 배터리로 도배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여기서 LG의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바로 테슬라와 맺은 그 6조 원짜리 계약이 전기차용이 아니라 대부분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부분 사람들은 LG 하면 전기차 배터리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시장이 LG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단언컨대 2025년 LG를 먹여 살릴 진짜 효자는 바퀴 달린 전기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배터리 컨테이너, 바로 ESS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발전소는 낮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할 거대한 그릇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이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런데 미국 땅에서 이 거대한 배터리를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회사가 사실상 LG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중국은 규제로 막혀 있고 일본 파나소닉은 테슬라 전기차 물량 대기에도 벅차고요. SK온이나 삼성 SDI는 아직 LFP 양산 준비가 LG만큼 빠르지 않아요. 결국 LG가 2025년에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LFP를 양산하기 시작하면 이게 자유진영에서 생산되는 거의 최초의 대규모 LFP 물량이 되는 셈이군요. 테슬라가 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고 LG를 찾아온 건 LG가 좋아서가 아니라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아주 냉정한 분석이네요. 가장 큰 함정은 중국의 우회 침투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기술 라이센스 계약으로 미국 기업의 기술만 팔거나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메이드 인 멕시코로 둔갑시켜 우회 수출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미국의 규제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만약 미국 정부가 다른 경제적 이유로 이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순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한국산 배터리는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죠. 유럽 시장을 보면 그 위험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미국과 달리 유럽은 중국을 강력하게 배척하지 않으니까 저가형 전기차 모델에는 이미 중국산 LFP가 깊숙이 침투해 있잖아요. 실제 2025년 3분기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보면 한국 배터리 3사 점유율은 다 떨어졌는데 중국 업체들 합산 점유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LG는 미국이라는 보호막 안에서만 안전할 뿐 그 밖은 이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인 셈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LFP 진출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수표가 아닙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지켜보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관련 업계에 계신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막연한 K배터리 파이팅 같은 애국심은 잠시 내려놓고 냉정하게 다음 3가지 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표는 무엇인가요? 지금 LG 흑자의 상당 부분은 미국 정부의 세금, 즉 보조금에서 나옵니다. LFP 영산이 본격화되는 2025년 중반 이후에 이 보조금을 모두 뺀 실제 제조 마진이 플러스로 돌아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열심히 팔아도 계속 적자가 난다면 그건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보조금이 끊기는 순간 회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최악의 시그널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뺀 진짜 실력.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둘째, ESS 매출 비중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앞서 말했듯 전기차 시장은 당분간 안개 속이에요. 하지만 AI와 전력망 수요는 진짜입니다. LG 전체 매출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0%대에서 30%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게 캐즘의 파도를 넘어설 유일한 동화줄일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전기차 판매량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테슬라 메가팩 관련 뉴스를 검색하십시오. 그게 LG의 미래를 더 정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지표가 남았습니다. 셋째, 중저가 포트폴리오의 실제 납품 속도입니다. LFP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LG가 개발 중인 고전압 미드니켈, 망간리치 같은 다른 가성비 배터리들이 실제 차량에 언제 탑재되는지 봐야 합니다. 연구실에서 발표하는 기술 개발 소식은 의미 없어요. 2026년에 나올 현대차, GM의 4천만 원대 보급형 모델에 이 배터리들이 실제로 들어가는지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LG가 LFP 외에 다른 무기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건 LG의 수많은 부품 협력사분들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LG가 LFP 한다니까 우리도 낙수 효과가 있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LFP는 양극재, 분리막 같은 핵심 소재부터 공급망 생태계가 NCM과 완전히 달라요. 원가 절감을 위해 LG가 기존 협력사가 아닌 중국 업체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NCM 라인에만 의존하던 2차, 3차 벤더들은 지금 당장 사업 구조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LFP 전쟁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을 상대로 미국이라는 호랑이의 등을 타고 싸워야 하는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줄타기죠. 이 줄타기에 성공한다면 LG는 전기차 배터리 회사를 넘어 명실상부한 에너지 토탈 솔루션의 제왕으로 등극하겠지만
만약 중간에 발을 헛디딘다면 그 추락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LG의 생존을 건 LFP 전쟁,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중요한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배터리 전쟁의 최종 승자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자가 아니라 가장 끈질기게 버티고 살아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널 행복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와 미래를 고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중요한 이야기가 나만 아는 정보에 그치지 않고 더 널리 퍼져서 건강한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